안녕하세요. 블랙캣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낙수 효과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정부에서 대기업들 지원을 할 때 아니면 세금을 덜 걷어 들일 때 이거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금 유동, 좋은 제품 등 서민들 대중들한테도 좋은 것이다라고 설득을 할 때 보통 나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건 경제 이론상으로 실효성이 검증된 바 없습니다. 한마디로 서민이 부자가 흘린 돈을 주워 먹으라는 이야기인가? 라고도 볼 수 있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트리클 다운 효과. 트리클은 액체가 흐르는 것이죠. 트리클 다운 효과는 흘러 넘친 물이 아래로 떨어져 바닥을 적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부자들에게 돈이 흘러가면 그들이 돈을 쓰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흘러 넘쳐 아래층에 있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는 주장입니다. 하방 침투 효과, 낙수 효과, 적화 효과라고도 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대기업에게 감세 정책을 폈을 때 경기 부양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고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트리클 다운 효과가 있으려면 당연히 고용이 늘어야 하죠. 고용이 늘어야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증가해서 경기가 좋아지니까요. 자, 실제로 모 대기업에 2008년 법인세 감세 혜택을 1조 원 상회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2008년 말에는 고용이 84,462명이었는데 2009년 말에는 85,085명으로 623명이 증가했습니다. 15대 재벌 2005년에서 2009년 순이익은 13.7% 증가했고 사내 유보금은 20.3% 증가했지만 고용은 고작 0.83% 증가하고 투자도 8.4%가 증가했습니다.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깎아준 결과는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업 금고에 순이익금이 고스란히 쌓이는 것으로 드러난 거죠. 트리클 다운 효과는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감세 혜택을 1조 원이나 줬는데 겨우 623명을 더 고용했습니다. 순이익이 13.7%, 사내 유보금, 즉 순이익 중 기업이 쌓아둔 돈이 20.3%나 늘어나는 동안 고용은 0.83%, 8.4%가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벌고 세금을 깎아줘 봤자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고용도 안 늘리고 투자도 조금 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감세 혜택을 몰아줘 봤자 트리클 다운 효과는 그 비용 대비 아주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전부터 낙수 효과가 아니라 분수 효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돈을 나눠줘야지 전체적으로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1%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준다고 그들이 냉장고를 10대씩 살까요? 외국 휴양지나 해외 명품 등에 쓰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게다가 그들은 소수죠. 중소기업 제품들을 안 살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나라 전체적인 소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회가 양극화되니 계층 구조가 꼭 앞정을 거꾸로 눕혀둔 모양새입니다. 1%가 아니라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산층, 저소득층에게 돈이 풀려야 하는 거죠. 그래야 나라 전체의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니까요. 큰 기업들, 부자들 배만 불리는 낙수효과라는 레파토리를 믿는 사람은 글쎄요, 이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기에 정부의 정책으로 풀린 돈이 어느 계층에 돌아가야 경기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까요?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비 성향은 소득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월급 200만 원인 사람이 월급 160만 원을 소비하면 소비 성향이 80%입니다. 근데 만약 월급 1억 원인 사람이 월 3천만 원을 소비하면 소비 성향은 30%입니다. 즉, 소득이 낮은 계층은 소비 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 200만 원인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매월 소득 중 많은 부분을 소비하지만 월급 1억 원인 사람이 매월 8천만 원씩 소비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부자라고 한 끼에 8끼를 먹을까요? 여행, 쇼핑도 하루 이틀이지 매월 8천만 원씩 써대가며 소비 성향이 80%가 되기는 힘들 테죠. 한계 소비 성향은 소득 증가분 대비 소비 증가분의 비율입니다. A씨의 월급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르자 월 지출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렸다고 칩시다. 늘어난 소득은 100만 원, 늘어난 지출은 50만 원이죠. 그러면 한계 소비 성향이 50%라는 겁니다. 반면 월급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매월 지출을 5천만 원씩 늘리는 건 아닙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더 소비하고 나머지는 투자를 하겠죠. 한계 소비 성향도 저소득층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워낙 생활이 빡빡하니 수입이 조금이라도 늘면 식료품비, 학원비, 옷값으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 높고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층과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야 국가 전체의 소비가 살아납니다. 고소득층에게 감세 정책 등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 봤자 한계 소비 성향이 작아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준 것만큼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정책과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확대 재정 정책 중 어느 게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일까요? 이건 재정 승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재정 승수는 정부가 1,000억 원을 지출했을 때 GDP가 늘어나는 비율입니다. 한국의 재정 승수는 평균 0.876입니다. 정부가 재정을 1,000억 원 지출하면 GDP가 876억 원 늘어납니다. 반면 감세 정책의 재정 승수는 평균 0.605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1,000억 원 깎아주면 GDP가 605억 원이 늘어나는데 그칩니다. 감세 정책과 확대 재정 정책 중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답은 확대 재정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의 감세 조치보다는 한계 소비 성향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게 경기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재분배, 복지 정책에 돈을 투자하는 게 경기 활성화에 더 낫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서민 중산층이 아니라 대기업들, 큰 자본금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 위주로 추진하면서 낙수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낙수 효과의 최대의 효과는
기업들은 돈을 벌고 내야 할 돈을 아끼는 대신 서민들이 나중에 그 세금들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중소기업들은 그런 대기업에 밀려 피해를 보게 되겠죠.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가계 부채도 늘었고 금리도 낮지 않아서 아파트들이 경매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도 위축되겠죠. 정부가 해야 할 정책은 당연히 전세금 제도를 없애던가 전세금 대출을 없애면서 부동산 규제를 해야 할 테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서민들, 청년들을 위한 재정 확대 정책을 해야 경제가 순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권은 반대로 하고 있죠. 기업 밀어주기, 산업 위주의 정책, 그리고 지금 정권이 시작할 무렵, 특히 2023년, 그쯤에 부동산의 규제를 많이 풀었죠. 부동산 청약이 됐을 때 실거주 기간도 줄었고, 여러 가지 제한들을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현 정권이나 임명된 국토부 장관들의 성향상 부동산을 올리려는 의도는 있었죠. 다만 지금 대출을 막으려고 하는 건 부동산을 올리기 전에 부채가 점점 늘어나서 국가에 돈이 없기 때문이죠. 돈이 없으니까 주택 청약 통장 납입금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린 거죠. 5천만 원 예금 보호 혜택도 없는 그런 통장 말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정부의 낙수 효과 정책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정책이었는지에 대해 과거의 통계와 설명이었습니다. 이만 영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캣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